예,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 직원 비위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국 수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직원의 입단 기강해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직권 산정하면서 여야 예산안 합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까지 겹치면서 예산 정국은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청와대 기강회의 일련에 있었던 그건 뭐 팩트 관련해서는 일단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뭐 나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으로 돌아와서요. 민주당에서 전날 했던 논평이랄지 그다음에 조영천 의원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조국 수석 지키기인지 아닌지 좀 우리 김 의원님 이야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는 구하기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지금 야당의 주장 자체가 되게 터무니없는 과도한 주장입니다. 정치 공세로 보시는 예,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에 대한 것은 사실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15번째 보이콧 때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 민주당의 사과, 조국 수석에 대한 해임을 걸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다른 것은 다 일단은 좀 뒤로 하고 그 이제 고용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로 이제 일단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예산안을 처리한 과정인데 지금 이제 특별 감찰반의 활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 조사 과정을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조국 수석한테 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예를 들어서 당내에 선거법 위반이 누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일이냐라는 걸로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당 안에서는 물론 조응천 의원이 예전에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또는 좀 과도하게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뭐 후탈이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했던 그런 잘못된 행태와 지금 조국 수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당 안에서 아주 개인 의견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의원들께서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충실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뭐 박지원 의원까지도 지금 현재 사법개혁을 진행해야 될 이 시점에서 조국 수석이 그만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힌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야당은 조국 수석 임명 초기부터 좀 인식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뭐 각종 인사 참사라고 표현되는 검정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보다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이 청와대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이제 임명 강행이 됐고 그리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출석을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를 지켜야 된다. 고유의 업무가 굉장히 바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 시간에 또 SNS를 또 많이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 나올 시간도 없는 사람이 뭐 그런 거 하고 있냐. 그리고 그 SNS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데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그런 SNS 내용 가운데서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야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야당을 또 자극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청와대나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을 다스려야 될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공직기강에 해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야당으로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 조응천 의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김 의원님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조 의원이 굉장히 우려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사전에 사퇴를 한다 할지 이렇게 좀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아예 뭐 민주당 쪽
그 공식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결을 가져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실의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뭐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하고 비교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조국 수석의 SNS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민정수석의 역할도 있지만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로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그 SNS상에서 논의됐던 주요한 것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사법부의 국정농단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얘기들에 대해서 기사로 나온 것을 공유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글을 쓴 것을 공유한 것. 그래서 보면 제가 쭉 보니까 8월 달 노회찬 의원의 서거 이후에 SNS, 페이스북을 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요 내용이 사실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입장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요. 하루에 한 3개, 많게 할 때는 3가지 정도 했고 아니면은 하루에 하나 정도 공유하기가 아마 조국 수석이 했던 것의 그 SNS인데 SNS를 자기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촌스러운 얘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의 입장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SNS 정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많은 그러니까 트윗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참모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보면 야당에서 조국 수석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의 표시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SNS 하란 얘기 하지 마라 하란 얘기는 되게 보면 되게 안 맞습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 주장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야4당에서는 지금 다 책임과 관련된 요구를 하고 있고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팽배하고 정의당까지 지금 여기에 좀 가세를 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이런 역풍을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의당이 지금 바미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해가지고 예산안을 지금 선거구제랑 연계해서 이제 사실 또 한 번의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초월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예산안하고 선거구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정의당이 조국 수석에 대한 것을 결을 같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아스럽다. 왜 정의당이 저런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찰관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그만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대통령하고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고리로 활용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잘 안 어제 간다. 정의당 대변인 논평을 보면요, 저기 정권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그러니까 했어요. 가도한 거죠.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느 국민이 사실을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를 굳이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일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개인 일탈을 책임지고 있는 수석이 송구한 면은 없잖아 있죠. 그런 것하고 지위를 걸어야 될 정도의 사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잘못이 있는 것도 눈 감고 봐주고 그렇다라는 건데 그런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과하다. 지금 조국 수석이 어떤 심정인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글이 좀 하나 있었죠. 이석현 의원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과 통화를 했는데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에 자윤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민정수석 첫 취임할 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 취임할 때도 아마 여러 군데서 그 좀 많이 두들길 거다. 그런 얘기를 각오하고 했거든요.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각오한 일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뭐 개의치 않겠다라는 뜻도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신뢰가 신임이 조금 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또 자기 판단 그리고 계속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또 이제 보여준 것인데 저는 야당이 비판하는 거하고 조홍천 전 비서관 지금 민주당 의원이 비판하는 건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야당은 옛날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나 또 한국당이 야당인 경우나 야당의 이렇게 속내, 속셈이라는 거는 되게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네. 또는 이제 흠집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물러나라, 경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셈법으로 보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비판을 받고 문제 지적당하고 흠집이 나고 상처를 내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그 사람을 야당이나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껴안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정의당이 말한 내부적으로 더 상처가 깊어가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역대 야당들마다 정치적인 산법으로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조홍천 의원은 그런 걸 염려하는 거죠. 자기가 그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으로 있을 때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이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말하면 책임 물을 때 묻고 바꿀 때 바꾸고 민심을 수용할 때 하고 하지 않고 끝까지 이거 무너지면은 이게 내 정권의 보루인데 청와대 네. 민정수석실이 정권의 보루인데 권력기관이 거의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입안이 생기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립을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영어로 그립이지만 통제력, 장악력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야당이 비판하고 그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시기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번 위기가 왔는데 그때 깨끗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 일을 담당했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시켜버렸어요. 여론이나 야당의 비판에 거꾸로 역주행해버린 거죠. 오기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손을 놔버리면은 정권이 흔들린다. 조기 램덕이 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오는 정치적 부담보다도 그걸 끝까지 끌고 감으로 인해서 누적되는 여론의 불만과 비판. 이것이 오히려 더 감당하기 힘들어서 예. 나중에는 그냥 조금 좀 상처받고 대통령이나 정권이 좀 정치적 부담 지고 가도 될 일을 탄핵까지 가버렸거든요. 예. 그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일이 예. 중요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말을 하는 거는 정부가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그 일축해서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녁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고 이와 관련된 어떤 방향이든 결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귀국하기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믿어달라라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는 그 시점까지는 언론이나 여론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하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조수석을 믿는다라고 변함없는 신뢰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고 계속 그냥 끌고 가겠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잘못 다루다가는 여기서 만약에 놔버리면은 정권 동력이 떨어진다. 또 조수석이 맡고 있는 사법개혁이 또 힘을 잃는다. 이런 것도 있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혐의가 나온 것도 감찰이나 수사에서 결과가 나온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 책임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조수석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쪽 범여권 안에서는 조수석을 차기 주자, 잠재적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그래서 끝내 나중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상처가 최대한 적도록 예. 명예롭게 대신할 수 있도록 그까지 생각해서 일단은 끌고 가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짧게 말씀 좀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대통령 오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까요? 언급을 한다면 어떤 수위로 정도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참여정부나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실제로 잘못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시죠. 그러나 과도한 정치적인 그런 공방에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임을 묻고
있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앞서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얘기를 했는데 그땐 명백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었던 거고 십상시 그다음에 이제 문고리 3인방의 그런 실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조사하는 사람을 자른 것에 대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 자를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예산안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 넘겼고요. 이게 뭐 헌법에까지 어긴 건가 글쎄요. 그 어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 사과까지 해서 본회의장에 정부 예산안 원안을 이제 집권 상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 위한 어떤 고육직책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야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야당일 때 선진화법가 되고 이후에 국회 예산안이 제때에 처리가 안 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도 며칠 늦게 처리가 됐고 이번에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10분 만에 산회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지금 야당이 발목 잡기 그다음에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이제 그 소위 민생 경제를 흔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제랑 연동해가지고 지금 또 그 뭐 천막까지 치고 로텐도어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심히 정말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물론 여소야대 전국이고 여당의 의석수가 그 야당에 비해서 이제 적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의원 수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야당이 지나치게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한 발목 잡기, 그다음에 흔들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어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어제 민주당만 참석한 이 본회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해마다 거의 뭐 변함없이 반복되는 이런 고질 일이 저는 좀 나아졌으면 싶은데 문희상 의장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직권 상정을 한 건 아니고요. 상정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그렇죠. 네, 자동으로. 상정은 돼 있는 거고 직권 상정이라는 거는 예결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줘야 상정이 되는데 예. 그 절차가 없는데 의장이 올리는 게 직권 상정인데 법에 의해서 이제 상정이 돼 있는 거고 이제 문희상 의장이 하신 거는 그걸 국회에서 제안 설명하고 토론하고 심의해서 의결하는 절차 위에 이제 딱 올린 거죠. 그렇죠. 안건을 올린 거죠. 예. 그래서 뭐 직권상정했다고 비판할 일은 그건 이제 잘못된 것 같고 또 의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상정이 돼 있는데 날짜가 이미 오버됐는데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주시하고 있는데 절차 진행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 여야 협상에 또 힘을 더 실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측면도 있고 다만 이제 정부가 파행에 단초가 된 세수 사조 결손에 대해서 뚜렷한 그 대안을 제시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끈 거는 정부가 이건 잘못이 있고 하다못해 뭐 사과라도 하든지 뭐 결손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수정안을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정부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서 정부가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가든지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지금 세수 결손 사조 메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듭 짓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좀 전에 고질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한 일주일 전만 일정을 잡아도 되거든요. 일주일 여지를 두고 그만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딱 맞추어서 예산 일정 자체를 잡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그런 일 때문에 파행이 아니라 감정적 충돌 때문에 또 파행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참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파행이 있더라도 예결이나 소위를 안 열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위위원들은 자기 방에서 심사할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국회가 다시 회의가 다시 재개됐을 때는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열리면 그때부터 실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돼야 국민들한테 연말마다 실망드리는 이런 일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 연계하신 부분, 특히 야삼당이 국회 로텐도로에서 오후에 이제 집회하고 바로 농성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야삼당 입장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표 얻은 만큼 의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시기에 이제 고치자라는 거는 이제 명분은 있는데 그거를 안 그래도 이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또 이제 시간까지 넘긴 그런 법까지 어긴
여기를 더 연계해가지고 하루라도 더 늦어지지 땡겨질 일은 없는데 그거를 연계시킨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국민과 더불어서 명분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서 정개특위에서 여야 협상에 힘을 발휘해가지고 관철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이번에 정기국회 때 안 되면은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듭 지어야 될 일이니까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야3당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임시국회 열리면은 또 다른 사안하고 이제 맞물려가지고 이걸 계속 추진할 것 같아서 그 정도 하고 법 개정, 선거법 개정 뭐 노력은 그대로 하더라도 예산안 빨리 통과시켜주도록 협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3당이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또 제안을 했잖아요. 여야 5당 대표와 함께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이 야당, 그러니까 5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이제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례화시킨 걸로 보면 그럼 만날 수밖에 없는 일정은 이제 있는 예. 거고. 선거구제를 가지고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께서 조금 그것 하나로 가는 거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을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주장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압박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이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법을 정리하는 법률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예. 거잖아요. 의원 정수를 늘릴 거냐, 아니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 거냐, 아니면 중대 선거구제를 할 거냐, 아니면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갈 거냐, 아니, 비례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인데 그걸 대통령한테 던져서 결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정당의 기능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는 약간 좀 갈짓자 아닌가 싶어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예. 판문점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해도 깜깜소식인데 그리고 당장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답방이 있을 건지 아니면은 뭐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은데 예. 그런 것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과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럼 정기국회까지도 뭐 예산안이 처리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이제 9일인데 9일을 넘길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네. 소소위 세 분이 모여가지고 하는데도 260 몇 개인가 중에 230개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예. 나머지 쟁점은 또 굉장히 복잡해서 계속 미뤄두고 있는데 원내대표끼리의 협상에 또 넘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선거법 연계도 있고 해가지고 어려울 것 9일 같다. 전에는 꼭 예. 되도록 돼야 되는데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